평화의 날을 한학자 총재님께 감사드립니다. 홀리모더한을 모르는 이 나라 정치인 좀 깨우쳐줘라. 쇼핑백은 권성동이한테 갔을 거고 대선 전에 100억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내리식 홀리마다 참 어머님을 지켜 나갑시다. 네, 홀리마다 독생녀 참어머님께서 입장하십니다. 홀리마다 독생녀 참어님께 서신체로 경배 올리겠습니다. 전체 차렷 경배. 바로 (1943년에) 독생녀가 탄생이 됐어. 생녀라는 게 대체 뭡니까? 독생녀라고 하는 것은 원죄 없이 태어난 하나님의 첫째 딸, 그게 독생녀의 개념이에요. 독생자의 여자 버전인 거죠? 그렇죠. 6.25 동란이 일어났어. 어떻게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나라 동란에 유엔의 16개국 이상이 와서 젊은 피를 흘렸을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거 알아야 돼, 이 민족이. 누구 때문에? 독생녀 때문에. 알겠나? 네. 응? 지금은 한학자가 여전히 구세주이면서 재림주이면서 하나님이고 6천년 만에 탄생한 독생녀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절대 권력을 가진 신이지요. 한마디로 그들은 무지했어. 홀리모더한을 모르는 이 나라 정치인, 백성 좀 깨우쳐줘라. 해돋는 동방나라 하늘이 택한 선민, 제3 이스라엘의 비추인 한 줄기 빛, 땅을 대표한 신부가 태어났다. 어머니가 통일교 신도였다는 한학자 총재. 14살 소녀는 문선명 선생을 처음 뵙는다. 선생이 여사의 이름을 묻곤 아, 대한민국에 한학자가 태어났구나 라고 3번이나 되새겼다고 하니 그때를 기다리며 하시던 독백이 아니었을까. 꽃다운 나이에 문선명 선생의 신부로 간택된다. 그때 나이 17세. 1960년 17세 한학자는 23살 연상인 40세 통일교 창시자 문선명과 결혼합니다. 문선명 한학자 부부는 7남 7녀 14남매를 뒀습니다. 문선명 사후 통일교 1인자에 등극한 한학자 총재. 70년 넘는 역사의 세계 평화통일가정연합, 통일교는 여의도 파크원 부지 등 대규모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 건설 등의 기업, 발레단, 합창단 등의 문화예술단체, 각급 교육기관, 국내외 언론사 등을 직간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통일교가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으로 특검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 특검은 공개 석상에서 잘못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홀리모더한 참 부모를 너무 가볍게 생각했어요. 하늘을 모독한 행동을 한 특검은 반드시 언론을 통해서 사과해야만 할 것입니다.
통일교의 본산, 가평, 천정궁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 당시 청년 신도들은 비를 맞으며 정문 앞을 지켰습니다. 통일교의 교주 종교 사기꾼 한학자를 구속하라. 국내외 언론의 뜨거운 관심 속에 등장한 한학자 총재. 우성동 의원에게 1억 원 전달하신 거 맞습니까? 김건희 씨에게 목걸이와 가방 전달하는 거 이러는데 수고가 많아요. 나중에 들으세요. 한 총재는 별다른 대답 없이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일본에서는 통일교에 빠진 어머니 때문에 가장 가족이 바탕난 아들이 아베 전 총리를 암살하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기자회견 하시는 혹시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한학자는 하나님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신도들의 금품을 갈취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있는 그런 사이비 교주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으면 좋겠어서 저희가 왔습니다. 정치권에 뇌물 주며 사회를 혼란시키고 있는 사이비 통일교의 교주 한학자를 꼭 구속하고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계속된 특검 조사. 한학자 총재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며 자신이 독생녀라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9시간 반 조사 끝에 한 총재는 휠체어를 타고 나왔습니다. 5가지 혐의 내용에 대해서 다 인정하셨나요?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 왜 전달하셨나요?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김건희 여사한테도 목걸이 가방 전달한 적 없으신가요?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죄송하셔야 돼요. 정치자는 직접 지시하셨죠? 아니야. 내리시. 선생님, 권성동 김건희 씨에게 접촉하신 것이 정말 없으십니까? 은사하세요! 선생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선생님! 경기도 가평을 찾아가 봤습니다. 멀리서도 한눈에 들어오는 흰색의 웅장한 건물. 한 총재가 머무는 천정궁입니다. 지난 2020년 천정궁 아래쪽에 들어선 천승전. 옥상엔 4.3m 높이의 한학자 총재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살아 생전에 자기 동상 만들어 놓은 교주도 흔치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보통 사후에 그쵸. 사람들이 세우는데 네. 그 앞에서 그 경배하게 하고 하는 그런 교주도 흔치 않습니다. 저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또 등장한 건물. 이름은 천원궁입니다. 바티칸에 피에토르 성당 가보셨는지 모르죠. 첨탑에 하나님이 집단거리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우리 저기 천원궁 그 가운데다가 이 천단 이게 쫙 올려놨잖아요. 그걸 흉내내는 거야. 막대한 건축비가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그에 대한 의혹도 무성합니다. 천원궁 졌잖아요. 직계비품 공개가 안 돼요. 얼마 들어갔는지. 1,000억 들어갔는지 2,000억이. 들어왔는지 근데 그걸 공개를 안 하니까. 그 자료를. 근데 어떤 뭐 예전에 뭐 할 때 샹드레 하나도 뭐 3천만 원이라고 했다는 게 계속 들리니까. 그런데 통일교 자금 흐름을 취재하던 PD수첩에 전해진 것. USB 이동식 저장 장치였습니다. 이 USB에는
통일교 극비 회계 문서 중 일부가 담겨 있습니다. 통일교에선 한 해 수천억 원 규모의 헌금이 거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이 그 막대한 돈을 어떻게 써왔는지 이 안에 든 회계 문서를 통해 일부나마 엿볼 수 있습니다. PD수첩은 오늘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친 문서 중 일부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그에 앞서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세계 평화통일가정연합, 흔히 통일교라 불리는 이 단체의 교리는 구원은 가정을 통해 완성된다는 믿음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통일교인들은 결혼과 출산을 통해서 꾸리는 참 가정을 가장 큰 신앙의 목표로 삼고 합동결혼식을 가장 중요한 의식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취재가 시작되자 자신을 통일교 2세라고 밝힌 한 여중생이 PD수첩에 한 통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통일교 2세 중2 여학생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통일교 사람이고 합동 결혼식으로 결혼하셨어요. 엄마는 일본인, 아빠는 한국인이에요. 저희 가정엔 애정이 없어요. 밥도 다 따로 먹고 나는 평생 사랑받지 못하겠지라는 생각도 들고 온갖 부정적인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1960년대부터 시작된 통일교 합동 결혼식. 독실한 신도라면 필수적이라는 통일교 구원 의식의 하나입니다. 합동 결혼식에 참여하는 신도들은 통일교 교주가 지목하는 대로 부부의 연을 맺게 된다고 합니다. Let's once again thank true parents for this memorable, glorious, heavenly blessing. Thank you, true parents. Thank you, true parents. Thank you, true parents. 왜 그렇게 합동 결혼식을 많이 하느냐? 서로 다른 나라 사람들을 부부로 맺어버리면 국경과 민족의 경계가 허물어져요. 결혼한다고 허물어지나? 허물어져요. 왜냐하면 아들이 태어나거나 거기서 다시 손자가 태어나면 손자쯤 가면 다 허물어지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경계, 민족의 경계, 종교의 경계를 무너뜨리려면 그걸 갖다 가정으로 묶어서 가족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작업을 통일교는 계속 해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 난 노르웨이에서 교사와 온라인 상담을 하고 있는 배샘이라고 해. 내가 통일교 내부 고발자 카톡 오픈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매일 300건 이상의 채팅들이 요즘 올라왔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할머니가 독실한 통일교 신도였다는 배준표 씨. 그는 군복무 중 합동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물론 말로는 통일교 신도들에게는 내가 너네들 이 사진을 보면서 7대 조상을 보고 영적으로 다 연결시켜 주는 거다. 너네들 둘만 축복시키는 게 아니라 너네들 조상들까지 다 보고서 매칭을 시켜주는 거다. 그래서 너네들 가정이 잘 나갈 수 있도록. 말로는 그렇게 합니다. 저도 그게 속았었죠. 통일교 관계자에게 남녀 무자귀 배정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배준표 씨. 저하고 매칭이 됐던 그 일본 사람입니다. 일본 사람인데 그 사람은 강제로 끌려 나온 사람입니다. 강제로 끌려 나왔다는 게 뭐 어떤? 아버지가 그 정말 통일교 완전 광신도였기 때문에 자기 자녀를 그 딸이 진짜 축복 그 결혼식 받기 싫다고 그렇게 애언을 했는데 강제로 보냈던 여성이 저하고 매칭된 사람이었습니다. 신부의 의사를 존중해 헤어진 뒤 배준표 씨는 통일교의 실체에 대해 고민하게 됐다고 합니다. 1억 2천만 축복받은 새로운 가정 만세! 합동 결혼식을 통해 참가정을 만들 수 있다는 통일교. 이게 정말 가족인가요? 통일교는 이런 가정을 옳은 가정으로 보는 건가요? 이렇게 많은 피해를 끼쳤는데 정말로 사이비가 아니라고요? 피해받은 어린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이건 어엿한 범죄입니다. 피해받은 10대들이 많다는 걸 꼭 알려주세요. PD수첩이 만난 20대 통일교 2세 아현 씨는
신원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 극도로 불안해했습니다. 얼굴은 절대 안 나가게 저희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진짜죠. 얼굴 나가면 저 수련에 끌려가서 맞아요. 제보를 저희한테 했잖아요. 어떤 마음에 제보를 좀 하게 됐어요? 원래는 교회도 그래도 모양새라도 갖추고 있었고 엄마도 많이 믿고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구속되고 엄마도 힘들어하고 난리 났잖아요. 혼란스러운 사람들도 있을 거고 저랑 비슷한 경우도 있을 테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말에 더 이상 물러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합동 결혼식에서는 일본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의 결혼이 특히 많습니다. 맨날 싸우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도 싸웠어요. 옛날에 뭐 깨지고. 근데 이것도 엄마가 책임져야 할 문제고 엄마 아빠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요, 교회에서. 교회에서는? 네. 그게 왜 엄마가 책임져야 돼요? 엄마 쪽이 조상이 잘못했잖아요, 아빠 쪽 조상한테. 그래서 원수지간을 결혼을 시켰으니까 이쪽에서 뭐 아빠 쪽에서 쌓인 그런 게 많을 거 아니에요, 아빠 쪽 조상 측에서. 그러니까 이 조상 측까지 뭐 원한이 쌓인 거를 내가 다 풀어내지 않으면 내 애들까지 이렇게 계속 힘든 거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참 부모를 모르고 하늘 부모님을 모르는 이 민족을 어떻게 해야 돼? 교육해야 돼. 교육해서 어떻게 해야 돼? 참 가정으로 만들어야 돼. 그렇지? 참가정을 중요시해야 우리 모두 인류 한 가정 이러는데 막상 우리 집에 가면 엄마 아빠 개 싸우고 있고 막 쳐맞고 이러고 우리 집 가난해 죽겠고 이러고 있으니까. 또 다른 제보자, 통일교 2세인 지민 씨를 만났습니다. 이거는 그냥 교주 사진 둘이 같이 있는 사진. 이렇게 신도들은 한학자 문선명 사진을 이렇게 가지고 다녀요? 네, 저는 그 실제로 지갑에 넣어 다니는 적도 있어요. 그래요? 네. 지갑에서? 네. 집에는 당연히 하나씩 걸려있고 그건 당연하고 그리고 좀 더 신실한 사람들도 갖고 다니기도 하죠. 일본인 엄마와 한국인 아빠는 종교 문제로도 갈등이 많았다고 합니다. 엄마는 일본 분이시고 아빠는 한국 사람인데 엄마는 신앙을 되게 깊게 세뇌당하고 한국에 오신 거고 아빠는 그냥 약간 결혼하려고 통일을 이끌어낸 케이스여서 어렸을 때부터 둘이 갈등이 많았어요. 교회에 가냐 마냐 이런 식으로 갈등이 많았어요. 그럼 아빠는 본인이 결혼하고 싶어서 통일교 오셨으면서 왜? 억지로라도 약간 가는 척이라도 하는 성의를 보여야지 정당한 거 아니야? 아니면 적어도 내 앞에서는 안 싸워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근데 아이들이 참 제일 안타깝죠. 저는 뭐 어떤 정치적인 사건이나 경제적인 비리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은 결국은 피해자들, 그 가정에서 태어난 많은 고민하는 2세들, 학교에서는 통일교인이라고 밝히지도 못한 채 거기에 살아가는 수많은 통일교 2세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그런 어려움을 노출하지 못한 채 온라인 공간에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상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게 자란 2세들 중 일부가 PD수첩에 수많은 제보를 보내왔습니다. 수련회 영상과 한학자 총재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기도회. 보통 밤 10시경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철야기도회 영상 곳곳에서 아이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저희는 더욱더 강해질 것이옵나이다. 저희는 더욱더 강해져서
이날 철야 기도회는 새벽 1시까지 계속됐다고 합니다. 저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머님처럼 당당하게 일어나 하나되어 나아가겠습니다. 부모님의 아들, 식구님들의 아들, 저희 자녀들이 반드시 풀어드리겠습니다. 태어나 보니 이미 통일교 신도가 돼 있었다는 2세들. 마이크를 들고 무한한 생명 이렇게 계속 넘치고 하나님사를 나에게 주시고 영원한 그 생명 참기뿐이 일세. 넉넉지 않은 형편에서도 어머니는 통일교에 헌신했고 그럴수록 아현신의 형편은 더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네, 엄마 속옷 못 썼어요. 평소에 속옷도 못 살 정도로. 거지죠. 그래요? 네. 옛날에 그 기초 수업자를 막 반찬 갖다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받았고. 그런 어려운 형편에서도 아현 씨 어머니는 조상들의 원한을 풀어준다는 통일교 조상회원 축복식에 여러 차례 참석해 많은 돈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조상, 회원 축복시켜줘야 돼. 목표를 향해서는 최단 거리로 돌진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초반에 몇 번의 회원은 70만 원이 들고 그 이후로 막 400, 200, 400 그 정도 높은 대까지의 조상은 5만 원씩 이렇게 후원 헌금을 해야지 조상들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보낼 수 있다라는 그런 회원식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 가족이 약간 수급자 가족이었고 엄마도 일을 안 하는 상태였는데 어떻게 70만 원을 이렇게 야금야금 모아가지고 5만 원 다발로 70만 원을 ATM으로 뽑고 그걸로 그 조상 회원식을 접수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게 그 5만 원 다발이 되게 저한테는 엄청 큰 돈이고 어렸을 때 엄청 큰 돈이었고. 통일교는 부모 양쪽의 430대 조상까지 원한을 풀어줘야 한다는데 이를 완수하려면 수억 원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증 같은 거 보면은 사실 우리도 돈이 없었는데 이 믿고 노력하고 정성을 들이다 보니까 막 친척이 돈을 주고 막 할머니가 돈을 주고 해서 우리가 막 돈이 생겨서 이게 430대를 완료했습니다. 이러고 막 눈물에 감진하고 막 그래. 통일교 신도 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내부 정보에 정통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내 신도 수는 2만여 명 안팎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진짜 통일교인으로 등록된 사람들은 한국에 한 2만 명? 안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본인 신도가 그 정도의 10배라고 보시면 돼요. 통일교 신도들의 연간 헌금액 합계는 수천억 원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양손을 높이 들어 화답하시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일본 신도들의 헌금이라고 합니다. 私が持っているこの所有が天のものであるかサタンのものであるかそれをはっきり知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하늘 것으로 분별해놔야 됩니다. 天のものとして分別してお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을 전환해야 합니다. ですから所有権を転換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今日この時間この誓約書に全てを書いてもう自動車からもう家ビルディングそしてもう田んぼ畑もう全てのものを全部書きなさい。わかりました。大きく答えてください。わかりました。我ら行くんだ。나의胸の一楽しめを楽しめいよ果たすまで。
일본 통일교 피해자들의 변호인단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11년 사이 약 7조 2천억 원가량의 헌금이 한국 통일교 관련 재단으로 보내졌습니다. 매달 100억에서 300억 정도? 그 정도 돈이 매달. 아, 현금이요? 네, 일본 협회에서 보내는 헌금이. 신도들에게 계속 헌금 납부를 독려한다는 통일교. 통일교의 핵심 교리 중 하나는 이른바 만물복귀론입니다. 모든 국가, 종교, 재물 등의 만물이 통일교로 돌아와야 한다. 즉 복귀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물 복귀해야 돼. 여러분들이 쉬려고 생각하지 마. 그나마 내가 없었더라면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있겠나?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할 거야? 그 통일교 교리는 착취 교리예요. 만물이 타락했어. 만물을 통일교 신앙으로 복귀를 시켜야 돼. 그럼 만물 안에 뭐도 있냐? 돈도 있어. 그러니까 돈을 많이 걷어들여야 돼. 그래야 온전한 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야. 국가도 마찬가지. 타락한 국가도 통일교 신앙으로 복귀를 시켜야 돼. 그래 그걸 국가 복귀라고 그래요. 헌금 때문에 힘들기도 해요. 소문 때문에 힘들기도 하죠. 뭐 공문 같은 게 내려와요. 한 가정당 13만 원씩. 뭐 싱글은 7만 원씩. 성인 싱글 이렇게 헌금을 하도록 독려를 해요. 다 하니까. 집에서 다 하고 하면은 이렇게 약간 눈치 보이니까 돈을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자주 와요, 그럼 진짜? 문자하고 그냥 교회 갈 때마다 맨날 생겨요. 천안공 걸 건설한다고 그 이상한 건물 하나 더 지었잖아요. 그거 한다고 모금에 거둔 적은 있어요. 얼마나 받았어요? 좀 많이 받았을걸요. 뭐 일단 13만 원이 기본이고 몇 번 받았을 거야 아마. 통일교가 천원궁 건축을 위해 신도들에게 보낸 특별 헌금 요청 공문입니다. 가정당 13만 원, 가정당 100만 원 이상 등으로 액수를 지정해놨습니다. 지난 4월 천원궁 입궁식이 치러졌습니다. 초림 독생녀 올리 마더한 참 어머니께서 천원궁 천일성전으로 입궁을 하십니다. 인류 역사 속에 은폐됐던 하늘 어머니의 위상을 되찾아드리고 하늘 부모님의 본질과 위상을 온전히 밝히신 초림 독생녀 약 4만 9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4층, 지하 4층 규모로 들어선 천원궁. PD수첩은 신뢰할 만한 경로로 통일교 내부 회계 자료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신도들의 헌금을 기반으로 조성됐을 천원궁. 입수한 회계 문서 내용이 사실이라면 천원궁 건축 등엔 막대한 비용이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 그 일부를 우선 공개합니다. 입수한 회계문서를 통해 추산한 천원궁 프로젝트 총 사업 예산은 약 9,200억 원, 2023년 기준 집행 누계 약 7,100억 원, 이 중 교주 생애 전시관과 관련해 책정된 예산만 약 1,131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막대한 건축 비용이 실제 투입됐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여기 그 전체 합계가 나와 있는데 9,200. 네. 근데 이거보다 적게 들어가는 경우는 물론 가능은 하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잘 없죠. 아, 보통 예산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공사하다 보면은. PD수첩은 통일교 측에 과도한 건축비라는 지적과 관련해 확인을 요청했고 통일교 측은 다음과 같이 답변해왔습니다. 천원궁 입궁식에 다녀온 한 통일교 신도는 그 화려함에 놀랐다고 했습니다. 거기 있는 그림들이 자개일 거예요.
내려가면 3층 높이 정도 되는 엄청 큰 대문이 있는데 그거 열고 들어가면 다 금박 처리되어 있어요. 거기 조명이나 카펫, 가구, 석재가 해외에서 들어왔을걸요? 주변에서 하는 말이 일반 식구들만 불쌍하다고 11조 내고 헌금하라고 하면 다 했는데 다들 지 맘대로 쓰고. 한학자 총재의 약한 종교적 권위를 외적으로 선전하고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 거죠. 그 천원궁은 독생녀의 마지막 업적으로 한학자 총재가 그거를 강행했다 이렇게 나는 이해해요. 그것도 사실이고. 한학자 총재 집권 뒤 통일교회는 새로운 상품들도 속속 등장했다고 합니다. 아현 씨는 조상의 원혼을 달래준다는 효정원을 400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효정원을 사서 기도드리는 거. 이게 마지막인 줄 알았거든요. 이 끝인 줄 알고 저는 이 집을 사줬단 말이에요. 400만 원짜리. 근데 끝이 아니었어요. 이 몸에 영들이 붙어있대요. 척추 몇 번에 영이 몇 명, 팔에 몇 명, 다리에 몇 명, 머리에 몇 명. 이렇게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떼야 된다. 공짜로 떼요? 아니요. 한 명당 10만 원. 회원 10만 원, 축복 10만 원. 뗀다고 끝내는 게 아니라 얘네를 또 결혼을 시켜야 된다고 하니까. 어떠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끝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절망했어요. 저는. 얘네들이 진짜 이제 돈밖에 생각 안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의 간청에 못 이겨 40일간 숙식하며 훈련받는 통일교 수련회에도 다녀왔던 아현 씨. 교회를 나간다고 하는데 내가 과연 행복해질 수 있을까? 무서웠다. 돈 뜯어가는 거 조금만 좀 덜 해주고 안 뜯어가는 거 바라지도 않아도 조금만 뜯어가고 엄마 죽을 때까지만 멀쩡하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교회가 진짜고 세상이 우리를 억압하는 거고 통일교가 다 진짜고 참 부모님이 진짜 메시아였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아니라고 생각해도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마음속으로는 그게 다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내가 봐온 사람들, 우리 엄마, 아는 이모들, 내 친구들 내 삶이 부정당하지 않으니까. 엄마의 삶에 대한 이해와 연민. 이런 마음의 아현 씨는 엄마처럼 통일교 신도로서 낯선 한국에 건너와 살아가는 이들이 비난받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합동 결혼식으로 가정을 이룬 후에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정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PD수첩에 제보를 보내온 통일교 2세들은 참 가정을 강조하는 신앙에 의해 오히려 가정이 흔들리는 모순에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끝없는 헌금의 굴레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크다고 했습니다. 참 어머니라 불리는 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지도부는 신도들의 그런 어려움을 정말 몰랐을까요?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 대한 특검의 공소장 일부입니다. 선교 교육 활동 등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돼야 할 자금 중 일부가 한학자 총재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고가의 보석과 명품 구입에 쓰였다고 적시했습니다. 특검이 공소장에 밝힌 금액만 5억 3,400만 원에 달합니다. 통일교 측이 김건희 씨에게 건넸다고 알려진 샤넬 가방과 명품 목걸이. 목걸이를 구입했다는 서울 강남의 한 백화점 매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건진 법사를 통해 전달했다는 목걸이의 가격은 6,220만 원. 버전 꽤 많이 차이 나긴 하는데 이거는 7,000원 원대 900원 보시면 돼요. 이거는 2,030만 원. 김건희 여사님이 착용했던 그 목걸이가 이거예요? 아니에요. 아 이거? 그럼 잘 모르겠어요. 신도들의 땀이 베었을 헌금이 그렇게 명품 목걸이를 구입하는 데 쓰였다고 알려집니다. 통일교 측의 정치권 로비 관련 핵심 인물은 윤영호 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전후 시기에 통일교 세계본부장이자 한학자 총재의 최측근으로 당시 통일교의 인사와 재정을 장악했던 인물입니다. 제가 3월 22일 날 대통령을 뵀습니다. 1시간 녹대를 했습니다.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동의한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이 나라가 가야 될 방향을 얘기했습니다. 특검은 윤영호 씨가 한학자 총재 원정 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정권 실세에게 전달받고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경로는 바로 윤석열 정권의 핵심 실세였던 권성동 의원. 한학자 총재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압수수색이 나올 수 있으니 대비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특검은 압수수색과 관련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까지 알려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고개 쉬고 있다고 그랬어. 요양관리법이라고 얘기했거든.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대비를 하라. 그 다음에 로펌 선임해라. 노트북 같은 거 포맷시키라고 했어. 그리고 자료 같은 거, 웹카드, 하드디스크에 빼가라고 페이퍼 같은 건 폐기하라고 했어. 윤영호 씨는 권성동 의원에게 통일교 자금으로 1억 원을 직접 건넸다고도 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참담한 심정입니다. 저는 그때도 결백했고 이번에도 결백합니다. 세배를 하고 넥타이만을 받았다는 정치인. 덕담을 하고 세뱃돈 100만 원만 줬다는 교주. 정치와 종교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특검의 공소장에 따르면 대선 직전인 2022년 2월 가평 천정궁에서 한학자 총재를 만난 권성동 의원은 통일교가 윤석열 후보를 돕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큰 절을 올렸다고 합니다. 정치인들이 와가지고 앉아서 어머님이 있으면 어머님 절 받으세요 그러면서 큰절을 한대요. 일어나서 앉으면 어머님이 특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독생녀고 내가 왜 독생녀인지 6.25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쭉 설명하시는? 그러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통일교 이런 거 협조해야겠지? 뭐 잘하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서로 안면 두고 인사하는 거겠죠? 약간 연인이라고 뭐 이런 생각이 아니라 늘 그냥 오시면 선물하고 그리고 특별한 일 때문에 온 사람들한테 그냥 보내지 않고 그 부모의 마음이지 그건 봉투 하나씩은 다 줘요. 그거는 그거는 봉투가 그냥 큰 봉투 작은 봉투도 있지만 어느 정도 세련된 봉투를 줘요. 저기 백화점에 가서 백화점 상품권 사왔어요? 사봤죠. 상품권 샀는데 얼마치 사봤어요? 30만 원, 50만 원을 사더라도 상품권 박스가 있어요. 그건 그냥 봉투에다 넣어주지 않고 박스에다 넣어줘. 그러니까 그 상품권 크기하고 우리 사인당 크기하고 거의 비슷해. 그러니까 넓이는 똑같은데 높이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50만 원,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이 정해진다고. 이 말들은 사실일까? 그렇다면 정치와 종교가 만나 주고받은 것은 무엇일까? 영장실질 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권성동 의원에게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신문에서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하셨나요? 1억 원 받았다고 하셨는데 부인하셨나요? 한국은행 관공권으로 받았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통일교로부터 어떤 경제적 지원도 받으신 적 없으신 거 소명을 어떻게 하셨나요? 통화는 왜 시도하신 건가요? 한 총재한테 도박 수사 정보 알려주신 적 있으십니까? 통일교 한학자 총재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카지노에서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한학자 총재는 2021년 무렵까지 수시로 원정 도박을 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한 총재는 최근 특검 조사에서 휴식 차원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 LA는 신시티다. 타락한 도시다. 그걸 우리가 가서 써니시티로 복귀를 시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가서 카지노를 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합리화를 시켜요. 그러니까 위법한 일을 행해도 그게 위법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통일교 교리예요. PD수첩이 확보한 한학자 총재와 측근들의 원정 도박 관련 자료들입니다. 2008년부터 4년간의 카지노 입출금 명세서에서 정원주 씨의 이름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으로 한학자 총재를 40여 년간 밀착 수행해온 정원주 씨. 통일교의 한 관계자는 정원주 씨가 한학자 총재보다 통일교 자금 흐름을 더 잘 알 거라고도 했습니다. 자기가 평생을 해서 모셨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잠자리부터 시작해서 목욕 시켜드리고 저 몸에다가 로션 발라드리면서 그런 거 하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어. 그러니까 전문적인 용어로도 가스라이팅 당했을 수도 있어요. 한학자 총재가. 한학자 총재가 가스라이팅 당했을 수도 있다. 정말 하는 말에 한 총재는 꼼짝을 못해요. 한학자 총재는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4년여 동안 9억여 원을, 정원주 씨는 54억여 원을 썼습니다. 김은 이제 저기 경호실장 이렇게 실쳐 끌고 가는 사람. 아, 그분이군요. 지금 김이란 애가 지금 새로운 애 중앙행정실장 얘가 제일 많이 해서 김 전체 합쳐서 2,100만 불인가 그래요. 그래서 저걸로 해서 계산하니까 하나로 300억 정도 되더라고요. 300억? 네, 이름 크네요. 네, 반 이상 600억 중에서. 그러네요. 한학자 총재를 포함한 통일교 지도부 등 12명이 4년간 카지노에서 쓴 돈은 무려 609억 원이 넘습니다. 진짜 600억 도박을 하실 줄은 몰랐죠. 그것만은 아니길 바랬는데 끝까지 부정했으면 좋겠었는데 그냥 말을 했다는 게 너무 웃겨요. 솔직히 믿었던 신도들이 뭐가 돼요? 그게 휴식 차원에서 홍금으로 그랬다고 하면 진짜 늙은 할머니 무슨 홀리야. 600억 도박한 거 다 어디서 났겠어요? 홍금이잖아 저런 거. 왕관을 쓰고 황금빛 성전을 지으며 스스로를 독생녀, 참어머니라 칭했던 한학자 총재. 결국 그녀는 신도들의 헌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습니다. 그 어머니가 떡볶이 장사하면서 냈던 돈이기도 해요. 그 돈이 그 통일교에서 헌신 활동을 계속하면서 계속 돈을 계속 갖다 바치면서 경제적으로 파탄이 났고요. 그래서 결국 60세 때 그 고시원에서 살게 됐습니다. 고시원에서 혼자 사시게 되신 거예요? 혼자, 네, 혼자요. 네, 정말 그 사람들이 0.1%의 양심만 있었어도 그렇게 돈을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알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정 파탄이 일어나는지. 기독교는 10의 1조를 하라 그러잖아요. 통일교는 10의 3조를 하라 그럽니다. 자기 월급의 30%를 내라는 거예요. 내가 번 그런 돈들이, 내가 빚을 내서 내는 그런 돈들이 정말 하늘의 섭리에 쓰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낸 그 돈이 어떻게 그렇게 쓸 수가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0.1%의 양심이 있었다면. PD수첩은 통일교의 입장을 듣기 위해 통일교 측에 여러 차례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그들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학자 총재는 평생 인류 평화와 화합을 위해 헌신해왔고 정치권 유착이나 정치자금 관련 의혹에 관여한 바 없으며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소명할 것이라는 등의 답변만을 보내왔습니다. PD수첩은 통일교 관련 취재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PD수첩이 입수한 통일교의 일부 회계문서에 따르면 천원궁 건축 프로젝트 사업 예산은 약 9,200억 원. 통일교는 그 막대한 자금을 제대로 쓴 걸까? 그리고 정치권이 연루된 로비 의혹은
드러난 것이 전부일까? 밝혀져야 할 것이 많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재계 순위 12위. 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을 모시겠습니다.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상의를 탈의를 하고 진행을 하면 어떨까? 두산그룹의 박용만 회장이 회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사진도 찍고 제 직업이 주방장입니다. 일을 더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였는데 왜 그만두셨을까요? 저거 8시간쯤 하셔야 됩니다.